네, 안녕하세요. 정보스TV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 신호, 집값 저점 신호,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우리 앞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따끈따끈하게 달구었던 뉴스 1번이죠.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25년 2월 12일 날 발표한 자료가 됩니다.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추진, 과감한 규제 완화로 시민재산권 보호토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주된 내용은 시민재산권 보호, 이거를 규제 완화를 통해서 보장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자, 신속통합기획 6곳도 즉시 해제를 하고 27년까지 59개소 순차적으로 해제도록 하겠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냐? 연구 용역 결과 지정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말하는 게 되죠. 이거를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효과가 감소를 했다. 그 결과 당초 305개에서 14개 아파트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잠삼, 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이 뉴스가 그 다음 날부터 뜨게 되어져 있어요.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강남권 내 상급지 갈아타기 위해서 갭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로 인해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뉴스가 됩니다. 자,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안목, 굉장히 작은 시그널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정고수가 약 2년 반쯤 전에 이 자료를 보고서 열변을 토했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국토연구원 KDI에서 나온 자료가 되고요.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의 시간 가변적인 영향 연구라는 자료가 되는데 이 자료 반드시 다운받아서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료의 핵심 골자가 뭐였냐? 더불어서 정고수 생각 살짝 더 얹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전국 LTV DTI 비율 미적용 또는 상향 조정을 한다. 거래세제 하향 조정 활성화 유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기 오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규제 완화, 3주택자 양도세 가산세율 비율 미적용, 보금자리론 확대 지원,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 한도 확대, 양도세 취득세 거래세율 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되죠. 3기 신도시 텅텅, LH 토지 미분양, 공급 과잉, 이러한 뉴스들이 많이 등장할 때가 되면은 드디어 우리들 같은 일반 시민들이 집들을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그널들이 모두 다 나올 때쯤을 되면, 그러나 뉴스에서는 집 사면 망한다, 집값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는 뉴스가 반드시 선행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즉 공포라는 시장이 구성이 될 수밖에 없고 곡소리 난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때가 집을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자, 최근 뉴스로 한번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평택, 우리나라의 삼성, LG 등 대기업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곳이죠. 평택 아파트가 급락을 하는데 왜냐하면 공급 과잉 때문에 그렇다. 여기 뉴스에 나오죠. 정고수 2년 반쯤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자, 미분양 걱정 말고 사업하세요. 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LH가 수용을 해가지고 신도시 개발, 택지 개발을 막 했어요. 그거를 시행 건설사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는 기업이 없죠. 왜냐하면 이거를 사서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한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규제, 이러한 내용들이 잔뜩 잠겨져 있기 때문에 거래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결과 시행 건설사들은 이러한 땅들, LH에서 분양하는 신도시 택지들을 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 결과 LH는 택지 분양 가격을 점점점 낮출 수밖에 없고, 자, 더 나가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원 정도씩 분양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 결과 청약 포기가 우려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건설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분양가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 금액, 땅값, 택지 분양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 즉 LH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택지 분양 가격, 땅값을 낮춰서 시행건설사들한테 매각을 할 거고요. 그 결과 분양의 적당한 가격, 우리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 가격으로 분양가가 맞춰지게 될 것이다. 이게 단순히 정부 생각이 아니에요. 약 20년, 25년 정도의 평균적인 흐름이 그렇다. 자, 뉴스 또 이런 거 나오죠. LH 미분양 단지에 22조 원어치 사라지는 정부 증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죠. 자, 더 나가서 25년 2월 12일자 뉴스입니다. 멈춰서 버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논의 사실상 물 건너간 폐지론. 이 좌측에 나왔던 뉴스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평행이론이라고 말씀드려도 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파란 색깔로 이렇게 네모친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신도시 택지 개발을 발표했던 그분들이 되죠. 자, 노태우 대통령 때 1기 신도시 발표, 노무현 대통령 때 2기 신도시 발표, 문재인 대통령 때 3기 신도시 발표를 했고,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폭등했다. 자, 대한민국에서 집값 폭등을 야기했던 그 정권 시대가 되는데, 그 결과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라는 택지 개발이 시작을 했죠. 자,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자, 이 빨간 색깔 네모친 이 박스에 계신 정권 대통령님들께서는 부동산 암흑기 시장을 끌고 갔던 대통령들이 돼요. 따라서 신도시 발표를 하고 그 차기 대선, 그 다음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약 1년 내지 1년 반쯤 전후로 해서 대부분의 규제가 풀리기 시작을 해요. 시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이어받아야 되는 미션도 있고요. 시장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정고수가 감히 한번 예언을 해보면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무 정지가 되어져 있지만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은 복귀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정상적으로 복귀를 했다라고 보았을 때 27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2026년 초 혹은 2025년 말경 되면은 하나씩 규제가 완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모든 뉴스들이 하나둘 들리는 시점은 진정한 매수 시점은 아니에요. 진짜 곡소리 난다. 집 사면 망한다. 집 샀던 사람들 싹 다 망했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때는 이제부터 집을 한번 사봐야 될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를 권면드리고요. 그 결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내 집 마련 신호, 집값 저점 신호 점점 다가옴을 반드시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고서 확신하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잘 버티시고요. 이 환호성을 지릴 수 있는 그날 정고수가 잘 안내하도록 하겠으니 함께해 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